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 7월 2일 수요일자 야간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원님들 지금 밖에 비 옵니까?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잠깐 비가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회원님들 지금 계신 지역은 자, 비가 온다. 비 오는 지역에 계시고 계신 분들 자,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대강 지역들 한번 파악해 볼까요? 아, 대구는 비 안 오시고 엄청 오세요. 부산 제자님. 주식지기님은 비가 살짝 내리고 계시고, 땀주룩님 계신 지역도 비가 오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또 너무 더운데 비도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식 그 매매 기법 어떤 전반에 걸친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이제 좀 기초적인 부분도 좀 썼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도 같이 섞어서 사실상 이 주식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훨씬 더 핵심이고 뭐는 기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초와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뭐 자리 뭐 어떤 매매 기법의 자리 이런 거는 정말 한 끗 차이고요. 뭐가 더 고급이고 야 이거는 뭐가 더 떨어진다. 이런 거는 뭐 애기들이나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떤 매매의 원리는 다 이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매매도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 그러면은 가장 어떤 기본적인 그럼 어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종목 선정 요령이라든가 회원님들 중에서는 이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종목 선정은 무슨 개뿔의 종목 선정 매매 기법이 제일 중요하지. 매매 기법에 어차피 종목 선정 요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매 기법에만 맞춰서 매매를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이고 뭐 개뿔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장만 좋아야 된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주식 투자는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 종목 선정도 잘 돼야 되고요. 시장도 당연히 도와주면 훨씬 더 좋죠. 시장 상황이 좋으면 아무래도 힘을 더 뿜어낼 수 있는 종목들이 힘을 더 뿜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 물론 종목 선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기법에 알맞는 거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무슨 소리냐고 매도가 훨씬 중요하다. 그것도 뭐 무슨 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매수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린다면은 뭐 매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조직적으로 딱 하나의 균형을 이뤄서 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질 때 그때서야 이제 진정한 정말 뭐 제대로 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뭐 원칙이 좋고 매매 기법이 좋아도 그걸 쓰는 사람 자체가 이상하게 쓴다면은 그죠? 제대로 된 어떤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채로 그냥 막 되는 대로 매매를 해버린다면은 사실상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 선정 요령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종목은 거래를 하는 게 맞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이 제일 그 잘못 알고 계신 어떤 손절 부분에 대한 개념들 뭐 단타 매매든 초단타 매매건 뭐 중기 매매건 스윙 매매이건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주봉을 거래하고 뭐 주봉을 보고 거래를 하시던 일봉을 보고 거래를 하시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좀 알아보는 자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우시님 반갑습니다. 자, 회원님들이 그 종목을 고를 때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매매 기법에 맞는 자리가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매매 기법에 맞춰서 종목을 고르시는 분들이 일단은 대다수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뭐 예를 들면 자 종목이 뭐 이렇게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을 이렇게 이렇게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을 뭐 공략하는 어떤 매매 기법을 가지고 계신 회원님이 계신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올 때만 관심을 좀 갖는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계속 이런 종목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종목들을 빨리 빨리 막 이렇게 다다다닥 클릭을 하면서 막 자 이렇게 다다다다닥 막 클릭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종목을 막 찾겠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막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막 찾을 겁니다. 반대로 이 전 고점을 뚫은 종목만 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전 고점을 뚫었네. 그럼 나는 이 종목 거래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각각 다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아마 원리는 대동소이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그러면은 최우선시하냐면은, 물론 단기 거래를 제가 굉장히 단타 매매를 많이 하던 때는 저는 예수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을 일단 최우선시합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청산이 안 되면은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청산입니다. 청산. 뭐 수익을 내고 나오느냐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청산.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을 하려고 했을 때 수익만 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손절을 칠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맨날 수익을 낼 수만 없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이제 손절인데, 그죠?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손절을 쳐야 될 때가 있는데, 손절 치려고 딱 보니까 없어. 이건 뭐.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없다라는 말이 뭘 의미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현재가창을 딱 보는데 내가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자 물량을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잠깐만요. 호가가 좀 텅텅 비어 있는 거 뭐 하나 없나? 좀 뻥 뚫려.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던지려고 보니까 요렇게 펑크가 막 중간중간에 나 있는 거예요. 펑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주 막 이런 식으로 요런 거. 요런 거는 위에서 냅다 던지면은 와지직 빠진다고요. 그죠? 한 1억 원어치만 사가지고 한 방에 다 던져버리면은 요거 한 20단 호가까지도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청산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손절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내 물량을 떠넘기고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없어.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 없으면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계획, 내가 원했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이 종목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좀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이 종목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청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래 대금이 꾸준히 많이 터지는 종목을 일단은 선호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도 쉽고 파는 것도 던지는 것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회원님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종목 선정하실 때 거래 대금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거래 대금. 그래서 회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거래를 좀 하실 때에는 한 최소한 50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면은 거래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아주 작은 소액 가지고 좀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연습 거래를 하고 계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막 거래 연습을 막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보다 훨씬 이거보다 낮은 뭐 20억, 하루에 뭐 20억 10억 터지는 종목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야 뭐 오늘 거래 대금이 한 20억 터졌다, 10억 터졌다, 그래도 거래가 가능하죠. 그분들은. 하지만 회원님들이 당장 예수금이 한 5천 1억 뭐 3천 이상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번에 막 강하게 비중을 질렀다. 근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런 종목에 만약에 회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면은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청산을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6,880원에서 자 2천만원어치 물량을 다 던지려고 해도 1,000만원어치 던지려고 해도 지금 당장 여기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장 받아주는 사람이 1,000만원어치만 던져버려도 요거 지금 거의 이 아래로까지 쭉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원하시는 가격에서 손절을 못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 대금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십니까? 일단은 청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맞나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매번 수익이 날 수만 없고 항상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 던지고 우리 물량을 던졌을 때 누군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컴투스라든가 지금 이거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컴투스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단계까지 갔는데 자, 보시면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자, 이렇게 모든 관심을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꾸준히 많이 터져요. 꾸준히 많이 터집니다. 이 시중의 자금이 계속해서 몰린다고요. 계속해서 항상 유동성이 넘친다 이거 유동성이. 그래야 회원님들이 정리를 하고 나오시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기를 끌면서 예를 들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제가 보통 회원님들한테 보통 이야기를 많이 드린다고 항상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은 보통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 왜냐하면 유동성도 적고 거래량도 적어서 이때는 보면 청산도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전 고점을 뚫고 이제 종목이 자, 저점 좀 올려주면서 전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이때부터는 또 받기 시작한다고 시장의 관심을. 이렇게 되면 뭐 단타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온갖 뭐 증권 방송 뭐 인터넷 증권 방송부터 해가지고 뭐 TV에 나오는 뭐 어떤 증권 방송들 뭐 오만 데서 막 이때부터는 막 또 뭐 컴투스가 어쩌고 뭐 우리 방에 뭐 지난달에 뭐 제가 한 달 전에 뭐 TV에 나와서 뭐 지금 TV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때 뭐 컴투스를 제가 좋다고 했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와 내가 뭐 컴투스를 추천했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올라가고 나면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회원님들은. 예? 그런 말은 믿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회원님들 가만히 그냥 있다가 예, 그런 방송에는 귀 기울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회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제 자 저점을 올려주면서 전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이제 한 50억 100억 이상씩 빡 터진다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쉽게 못 만든단 말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쪼물하게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상한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금감원 몰래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탕 해먹을까? 잘 안 됩니다. 왜냐 그 중에 먼저 돈 떼먹고 나르는 개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이게 완전 개똥 같은 회사다 이거예요. 보니까 망할 것 같아. 현금도 막 삥땅 치고 횡령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회사의 어떤 주요한 어떤 기술들이 내가 홀라당 다 팔아먹고 마지막으로 자기 지분을 털고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어이구 이거 웬 땡큐야. 갑자기 상한가를 치네. 어이구 이런 귀여운 놈들이 있나. 위에서 대주주가 물량 집어 던지면 작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들은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뭐 자기네들끼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급등을 시킨다거나 그게 잘 안 돼요. 특히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자 이와 같은 급등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뭐 사실상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거보다 더 낮은 시총 규모가 더 낮은 종목들일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우리 회원님들이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뭐 어떤 그런 작전 세력들이 막 그저 사채 끌어다가 막 썼을 수도 있고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중요한 것은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전 고점 혹은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거 아니면 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매물대들을 자 종목이 돌파하면서 올라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런 사실 자체가 벌써 의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벌써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왜 자 이런 식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비교적 일반 PC 게임에 비해서 어떤 요즘 뭐 게임 중독이다 뭐다 해서 셧다운이다 해가지고 막 말들이 많죠. 그죠? 게임 중독이다 뭐 게임은 마약이네 어쩌네 그 제재로부터 이 모바일 게임은 그나마 좀 더 제재가 비교적 덜한 편이고요. 덜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안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PC 게임에 비해서 또 개발비가 좀 더 싸다라는 거, 좀 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나라 어떤 게 있습니까? 고환율, 그죠? 우리나라의 그 고환율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좀 지금까지는 무역 수지가 상당히 굉장한
흑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고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거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잿빛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은 사실 그걸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임들은 막 배에다가 컨테이너다 실어가지고 막 해외도 날라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게임 개발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게임들은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핸드폰 요금으로 뭐 이런 다양한 카드 결제 이런 걸로 다양한 과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환율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죠. 맞나요?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컴투스가 막 직격탄을 입는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막 뭡니까? 요즘 그렇다고 해서 막 뭐죠? 어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불황형 흑자입니다. 불황형 흑자. 예, 불황형 흑자예요. 불황형 흑자. 사실상 무역 수지는 뭐 흑자를 뭐 계속해서 내고 있고 뭐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로 자 이득을 내고 있다고 뭐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 중에 그걸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그죠? 전부 다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먹고 살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 뭐 장사가 안 된다. 뭐 세월호 여파 때문에 힘들다. 자,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나마 그런데 이 게임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어떤 뭐 고환율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게임에 결제를 할 때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막 아이템 결제할 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머니가 쉽게 가볍게 열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인들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장 싸게 즐길 수 있는 뭐 휴가의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울한 건데 뭐 요즘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한번 하려고 하면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하면은 잠깐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1인당 5,000원씩 2명 10,000원이죠. 그죠? 그잖아요. 뭐 다들 연애 하기야 하기야 이미 뭐 결혼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뭐 무슨 거기서 커피를 하기야 무슨 커피를 마시겠어요.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시는 거지. 하지만 이 20대들은 아마 알 겁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 연애도 안 하는데 제가 자꾸 하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하면 큰일 나시죠. 그죠? 위험한 발언이네. 예,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자면은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식구끼리 어디 나가서 뭐 캠핑장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돈이 많이 나간대요. 캠핑장 비용이라든가 자동차 기름값 뭐 거기서 사 먹는 고기 이런 거 다 하면 한 돈 10만 원은 그냥 우습게 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원한 데서 아니면 PC방 이런 데 가서 뭐 에어컨 좀 쬐면서 상당히 싸게 즐길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우울한 단상인데요. 굉장히 싸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레저 중에 이것도 레저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딱히 마땅히 지금 현재 자 마땅히 이놈의 고환율 때문에 마땅히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자 이 주식시장의 돈이라는 것은요 안전한 걸 좋아한다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돈은 항상 안전한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닌다 보시면 돼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자, 마땅히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돈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도피처라고요, 도피처. 그나마 컴투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려고도 하고 있고, 딱히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지금 가는 거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코스닥 종목들 보면 그다지 재미없거든요. 컴투스, 뭐 게임빌, 그 다음에 어제는 뭐 서울반도체, 뭐 LED 관련주들 요런 애들이 좀 땡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대형 테마가 뭐 자라나고 있다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마땅히 지금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안전빵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요것도 뭐 음원 관련주 이거 뭐 따로 생산 비용이 들어갑니까? 뭐 음원 관련주 회원님들 예를 들어 음원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거기서 막 무슨 공장을 돌려가지고 막 음원을 생산하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죠. 고생은 가수들이 다 하고 그냥 그 음원 등록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 벌어먹는 구조잖아요. 그죠? 아, 진정님 반갑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우리 회원님들. 이거 뭐 앉아서 이거 뭐 땅 짚고 헤엄치기죠.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방식이 땅 짚고 헤엄치기고 뭐 그지 않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완전히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쉽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의 회사로 지금 돈들이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결국 가는 종목이 지금 또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로엔이라든가 컴투스라는 종목을 이제 막 이렇게 뭐 치고 올라갔을 때 뭐 상승 초입에서 예를 들면 요런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이걸 이렇게까지 먹고 있는 개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몇 명이나.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원화가 강세를 띠니까 원화가 강세를 띠면은 자, 수입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회원님들 수입 물가. 자, 우리 회원님들 수입 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밀가루나 뭐 이런 거 수입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맞나요? 내려가겠죠. 안 싸지겠습니까? 싸진다, 비싸진다. 싸진다 1번, 비싸진다 2번. 자,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종목이 좀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어요? 당연히 싸지겠죠. 이번에 회원님들 그 최저임금. 자, 최저임금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최저임금. 얼마? 처음에 얼마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얼마? 37원 올려준다고 그랬습니다. 37원. 예? 기업주들은 37원으로 합의보자고 그랬죠. 그나마 우기고 아이고 그래 고맙게도 370원 올렸다 이거예요. 최저임금이 37원으로 까딱 잘못했으면 회원님들 그 동결될 뻔했습니다. 37원. 37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37원 가지고. 자, 370원 올랐어요. 370원. 임금은 쥐똥만큼 오른단 말입니다. 임금은 정말 쥐똥만큼 오르죠. 그죠? 쥐똥만큼. 자, 최저임금은 쥐똥만큼 올랐어요. 반면에 환율은 상당히 지금 고환율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굉장히 싸졌단 말입니다. 수입 물가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오리온 말고 그 뭐지? 오뚜기인가? 이런 거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상당히 유리해지죠. 상당히 유리해지죠. 임금은 어차피 쥐똥만큼 주는데 자, 여기서 만드는 어떤 원가 이 제품 원자재는 싸게 사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임금은 안 올려주는데 자, 제품 가격은 해마다 올려요. 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자, 제품 가격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자, 임금은 얼마 안 올라가요? 임금. 자, 임금은 쥐똥만큼 올려줘요. 쥐똥만큼 37원. 어떤 자식이 37원 올리자고 했는지 아무튼 그 인간 그 잡아야 됩니다. 그거. 하여튼 370원씩 올려줬어요. 370원. 자,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또 온갖 엄살 다 피우죠. 그죠? 온갖 징징대면서 그냥 뭐 이거 이래 받고 팔면은 그 안 남는다고 그냥 해가지고 물가는 이빠이 올립니다. 그죠? 뭐 한 10%씩 이렇게 올려버리지. 10%씩 그냥. 그죠? 이렇게 물가 상승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수입하는 원자재 이 원가는 쭉 낮아진단 말이에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지면 이게 미친 거죠. 안 좋아지면 미친 거죠. 뭐 어디 대기업 저 인간들이 그냥 어떻게 뒷돈을 좀 챙긴다거나 뭐 그랬겠지. 뭐 어디 회사 돈을 뒤로 빼돌렸다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이야.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에 대한 문제가 이제 꾸준히 언급될 시점에 환율에 대한 꾸준한 문제가 언급될 시점에 자, 바닥권에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바닥을 낮추지 않고 전 고점을 딱 뚫어주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 환율의 문제가 습격되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종목은 이미 얘는 이 자리를 뚫어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눌러놓죠.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에 의해서 예전에 본전을 찾으려고 했던 물량에 의해서 운 좋게 요 밑에서 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후퇴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계속해서 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뭐 잿빛이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죠. 딱히 마땅히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내수주, 경기 방어주로 돈들이 지금
몰린다고요. 왜냐? CJ제일제당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CJ제일제당이 막 삼성전자처럼 뭐 미국, 그저 유럽 이런 데다가 막 설탕을 그냥 아주 포탄을 쏴가지고 내가 택배 보내줄게. 자, 미사일 설탕 장전 이래가지고 미국까지 그냥 미사일로 쏴서 보내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아니죠, 그죠? 그죠? 한마디로 내수용이잖아요, 내수용. 우리나라 국민들이 팔아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1번, 아니다 2번. 맞나요? 아닌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얘네들이 수출 기업입니까? 뭐 물론 수출도 좀 하겠지. 근데 대부분은 내수란 말입니다. 내수. 그냥 내수라고요. 내수. 경기 방어주.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그죠? 두부를 사 먹고 설탕을 사 먹고 뭐 조미료 팍팍 사 먹고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는 조미료 팍팍 넣어야 그죠? 이게 맛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이제 맛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조미료를 안 넣으면 맛이 없는데 어떡해. 그죠? 이렇게 스트레스 막 받고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 그냥 확 그냥 그런 게 들어가야 이제 또 맛있으니까. 아무튼 자,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제품들을 파는 기업들이 지금은 선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수출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은 이 시장의 돈은 항상 안전한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닌다 보시면 돼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경기가 좋을 때야 이 경기 방어주들은 힘을 별로 못 써요. 경기가 좋을 때야. 경기가 좋을 때는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내수주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아따 막 경기 안 좋고 이러니까 막 에라이씨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막 스트레스 받네. 야 담배 한 대 줘봐라 막 이러지. 직장인분들 가잖아요. 봐요. 그죠? 경기가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 담배는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필 수밖에 없죠. 그죠? 현인들 요것도 봐봐요. 우리나라 경기가 앞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고환율로 인해서 수출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 이야기가 나오던 자, 얘도 봐봐요. 4월달. 4월달부터 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4월달부터 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눌림 받고 똑같죠. CJ제일제당하고 똑같죠. 내수주죠. 내수주. 그죠? KTNG가 뭐 담배를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막 떼돈 버는 그런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예, 별주부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종목 전고점 뚫어주고 나서 전부 다 자 전고 돌파 매매기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 이걸 매매 기법대로 했으면은 내가 이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었겠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고요. 전 고점 돌파 차트가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도 자,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트렌드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이 종목을 사고 싶어하는 군중들도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1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대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그냥 전 고점만 뚫어준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뭐 눌린 다음에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렇지 않다고요.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리면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은 종목 차트는 언제 그랬냐는 뜻이 밑으로 줄줄 빠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방이 전 고점 돌파 매매로 막 수익도 내고 그러지만 손절도 친단 말이에요. 자, ELK란다. 이거 말고 이게 아니고 이렌텍이구나. 자,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렌텍. 자,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보시면 매물대를 자 뚫어주면서 이와 같이 뚫어주면서 상당히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종목이 팍팍팍 올라갑니다. 막 보면은 팍팍팍 올라가요. 자, 그래서 요 종목 자 지금 요 종목을 우리가 차트를 자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자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런 구간대가 지금 현재 저항대로
그죠?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가격대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요 구간. 자, 요렇게 매물대가 형성돼 있는데 요걸 다다닥 뚫고 올라간다고. 요 종목이 짱대 양봉으로. 자, 뚫고 올라가죠. 요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딱 눌려요. 딱 눌렀는데 때마침 요때 4월달이죠. 4월달.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환율의 역습. 요거 핸드폰 부품주의죠. 스마트폰 부품주의죠. 이제 환율 압박을 드디어 수출 기업들이 받기 시작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쪼그라든다고요. 생각보다 덜 팔릴 수도 있다. 의외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렌텍, 삼성전자의 그 배터리, 그저 스마트폰 배터리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종목이 밑으로 힘 한번 못 써보고 이렇게 빠져버린다고요. 그리고 때마침 요때 코스닥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죠. 또 요때 때마침 요때 4월달 오 차트가 지금 크게 나왔는데 자 요때 4월 요때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요때 때마침 요 4월 중순 요 4월 20일 해서 자 이때 쭉 빠지기 때마침 요때 시장이 요렇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ELK라는 ELK란다 자꾸 왜 이러냐. 예,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능인 매매 기법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과 그때 당시 어떤 심리, 그때 당시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때 당시 트렌드를 이런 종목들은 반영하게 돼 있다고요. 이제 이해 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무조건 눌림 주고 다 가는 것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가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나빠진다거나 상황이 갑자기 꼬여버리면은 얼마든지 종목은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진다. 항상 수익이 날 수만 없으니까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을 그죠? 손절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회원님들이 요만큼 잃었을 때 원금 대비 한 마이너스 1% 잃는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1% 정도 잃는다. 그렇게 비중을 책정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차라리 1% 그거 떼주는 게 나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한번 갖고 있어 볼란다. 뭐 언젠가는 그래도 삼성전자 갤럭시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패드 이런데 뭐 배터리 납품하는데 언젠가는 안 좋아지겠어. 에이 그냥 뭐 내 놔둘란다. 이래버리면은 이만큼 빠져 있는데 그죠? 예를 들면 요만큼으로 메꿀 걸 갖다가 요만큼으로 그냥 메꾸고 그냥 떼주고 나오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절이 상당히 중요하지. 이 종목이 이 회사가 개똥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다 별로죠, 다. 그죠? 한때 잘 나갔던 종목들도 지금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은 어때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완전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 천하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단 말입니다. 언제나 이 영광이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요. 달도 차면 기울고, 그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항상 그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매매 기법대로만 반드시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선정을 하기보다는 자, 올라갔던 종목들, 자, 우리 방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예를 들면 하나씩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차트들이 특징이 다 나름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저점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자, 저점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전 고점을 자, 뚫어주는 종목들을 보통 선택을 합니다. 전 고점을 이런 일반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매물대를 일단은 뚫어주는 종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최소 한 50억 이상 일단은 최소 한 50억 이상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종목 수를 압축을 하기 위해서 100억 아래의 종목은 제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그 주식을 현물 시장이 좀 많이 규모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 대금도 사실 지금 많이 줄었는데 시장 전체가 예, 그래서 그 기준에 좀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50억 정도만 터져도 거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이평선이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이렇게 좀 퍼지기 시작하는 지점. 그죠? 이제 막 상승 초입일 때. 자, 이런 종목들을 일반적으로 예, 많이 노립니다. 이런 종목들을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자, 보시면요. 자, 올라갈 때, 자, 그냥 아무 종목이나 제가 막 다 때려잡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전 고점을 뚫어줄 때, 이게 상당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이렇게 뚫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능이다.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뚫었다고 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고요. 시장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고. 시장 트렌드. 자, 이때 2월 13일 날, 자, 회원님들이 뉴스창을 잠깐 한번 볼게요. 뉴스창. 자, S넷. 실제로 저 자리에서 공략한 종목이죠. 2월 13일 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죠? 뭐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한다라고 그러고, 보시면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부터 슬슬 나온다고요. 이때부터. 사물 인터넷. 근데 저때 당시에 회원님들이 뭐 마트나 아니면 이제 나온 뭐 신제품 밥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와이파이 인터넷이 돼가지고 뭐 저 밖에서도 스마트폰 어플로 뭐 냉장고의 온도를 조절한다는 둥 막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다고요. 상당히. 뭐 그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필요 없지만 뭐 언젠가는 필요해지겠죠. 아무튼 요런 이야기들이 딱 나온다고. 요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호재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호재. 그래서 항상 의미 있는 어떤 이런 고점을 자 뚫어줄 때는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보통은 이 회사가 진짜로 실적이 갑자기 두 배로 회사가 실적이 갑자기 뭐 두 배로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두 배로 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주식시장은 기분파입니다. 기분파. 기분 좋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 더러우면 주가는 빠지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뭔가 기대할 만한 거. 사람이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어야 뭔가 좀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들 뭐 자제분들이 있다. 그러면 막 얘가 막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성적을 막 1등을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뭐 꼭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진 않지만서도 그또 아버지로서 피로가 싹 풀리죠. 그날의 어떤 직장의 피로가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대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가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게 있고 뭔가 사는 낙이 있어야 그게 굉장히 활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장은 분위기를 탄다고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뭔가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고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있어야 이게 즐거운 거거든요. 맨날 사실 반복되지 않습니까? 출근 퇴근 밥 먹고 자고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뭐 어떤 즐거운 게 있으면은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몸은 힘들어도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입맛도 살아나고 그죠? 정말 이 기대할 만한 거 요런 거 뭔가 사람을 기대할 만한 거 가슴 떨리게 할 만한 거 이게 왠지 돈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얘는 이렇게 위를 뚫고 올라간다고 더 갈 것이다. 이 가격 이상으로 앞으로 주가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간다고요. 왜? 나 말고도 주식이라는 것은 나 말고도 내 뒷사람들도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기꺼이 이 주식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주식은 올라가는 겁니다. 나보다 더 비싼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뭐 TV에서 보는 대로 뭐 이 작전 세력들이 막 뭐 계좌를 뭐 어떻게 해갖고 뭐 끌어올린다고 그러고 봤냐고. 예, 그걸 봤냐고요. 본인들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막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막 무슨 자기가 그런 쪽 뭐 스페셜리스트라도 되는 것이냐 해서 왜 자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냐고요. 마치 자기는 막 그런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회원님들 그러지 않나요? 막 뭐 가끔씩 보면 한 번씩 막 이 인터넷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면 막 침 튀기면서 이게 뭐 작전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대박 작전을 치는데 막 뭐 대포 통장을 어쩌고 뭐 강남에 막 뭐 명동 사채업자가 막 참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만 너무 음모론적으로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기야 하죠. 하지만 그게 대다수가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다수가. 그러면 금감원은 왜 있대 도대체? 대다수의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죠? 자, 그건 너무 음모론적인 생각이고. 자, 아무튼 요렇게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재. 자,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호재가 있는 종목이 호재가 있는 종목이 요렇게 전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딱 나온단 말입니다. 요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왜 이렇게 주가가 밀리냐면은 왜 밀릴까요? 왜 밀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야? 이거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랑 뭐 이렇게 손잡는다고? 에이, 재료 소멸됐네. 이거 뭐 끝났다. 어? 뉴스 나오면 팔으라고 그랬어. 뉴스 나오면 팔으라고 했기 때문에 난 팔 거야. 자, 이러면서 여기서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내다 던지겠죠. 야, 이거 끝난 것 같아.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전고점 뚫고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목은 끝났을 거야 라고 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 밑에서 운 좋게 잡았는데 수익이 나니까 요것만으로 만족하고 떨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면에 또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 좀 더 보려고 했는데 자,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같이 덩달아 또 매도를 할 겁니다. 얼마나 지겹게 기다렸겠어요. 근데 2달 만에 종목이 올라왔는데 쭉 빠지니까, 수익 나다가 쭉 빠지니까 같이 덩달아 매도에 나선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 대기 매수세가 있겠죠. 대기 매수세. 미처 이 종목이 올라갈 때 함께 강하게 뛰어들지 못했던 자, 그런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몰려들면은 종목은 요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알파벳으로 보게 되면은 N자형 모습이 나온다고요. 마치 알파벳으로 보면 N자형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걸 두고 무슨 N자형 파동이 어쩌고 뭐 상승 1파 뭐 상승 3파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물리학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풍이야 뭐야. 뭐 도를 아십니까? 혹시 그런 겁니까 이게? 그래서 주식이 무슨 도를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무슨 파동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그 오락실에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뭐 파동권 뭐 그런 건가? 파동권 그죠? 그분들은 빨리 그냥 오락실로 가시든가 빨리 그냥 과학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파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지지와 저항, 수요와 공급. 철저하게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시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지 무슨 자연의 섭리처럼 뭐 이 안에 어떤 규칙적인 숫자의 비밀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양이 주가가 빠지다가 그 강한 매수세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꺾여버리는 거라고요.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눌렀다가 본의 아니게 점상이 가버렸죠. 본의 아니게 점상. 그죠?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상당히 공격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강하게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까지 먹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까지 먹지를 못했고 여기서 그죠? 요 구간에서 싹 다 종목을 그냥 싹 다 팔아버렸거든요. 뭐 아무튼 본의 아니게 재수 좋게 뭐 크게 먹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공통점들이 있다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상승 초입 때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전 고점을 뚫어주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급등주는 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갑자기 점상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런 거는 못 잡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보니까 요런 거는 너무 기대하시지 않는 거죠. 요런 거 뭐 갑자기 막 확 상한가로 말아오르더만 그 다음부터 뭐 점상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빨리 잊으시고, 이런 거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 막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종목은 지금 뭐 횡령 배임 뭐 요런 지금 소식도 그죠 있고, 요때 횡령 배임 악재 터졌죠. 횡령 배임 그죠. 그 다음에 주가 조작설도 있고. 그냥 굳이 이 종목 회원님들이 해서 뭐 얼마나 재미를 보시겠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작전 의심이 가는 그런 종목들이죠. 얼마 전에 그 6월 요 중순에 요때 횡령 배임 뉴스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꼭 개인들이 요런 종목들을 요런 자리에서 막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한다니까요. 꼭 요런 것들은 위험하시니까 요런 것들을 건드리지 마시고 항상 상승 초입 때 호재가 나오면서 전 고점을 뚫어줄 때, 그때 가급적이면 거래를 하셔야 돼요. 모든 종목들이 다 공통점이 다 있어요. 많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자 이평선 수렴의 과정을 겪는다고요. 수렴의 과정. 바닥을 기는 종목을 거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박스권 상단이라든가 어떤 특정 매물대를 이렇게 뚫어주면은 그때서야 회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미 많이 올라간 다음에 관심 가지시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시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전 고점 돌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자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요 종목 보시면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그죠? 여기 직전 고점 요런 자리 이렇게 딱 뚫어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뚫어주고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뿅 때려놨죠. 그죠? 뿅.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이제 살짝 뭐 단기 매매로 회원님들이 또 접근을 하실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자 이런 것들을 회원님들이 일단은 뭐 배우고 공부를 해서 써먹고 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소액으로 뭐 손절을 치든 수익이 나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절도 많이 좀 해보고 일단은 맞는 걸 잘 맞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초보가 벌면 뭘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회원님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초보 상태에서 뭐 벌면은 얼마를 벌겠어요? 뭐 일확천금을 벌겠습니까? 뭐 초보 때 수익 내면 뭐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리려고 그러시는지는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뭐 얼마나 도대체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만약에 주식 초보이신 분들은 소액으로 그 돈 진짜 다 잃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매 기법을 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거래도 해보고 맞아도 보고 손절도 좀 쳐보고 수익 나면은 그 종목에 또 왜 수익이 났는지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상 소액으로 처음부터 연습 안 했습니다. 저도 바로 그냥 목돈 가지고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됐겠습니까? 예? 제 예시를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게 저예요, 저. 이제 TV에서 UFC 경기를 보고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발차기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떡!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경험치고는 겁나게 아프겠죠, 지금. 이거 보셨습니까, 방금?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막 뭔가를 터득한 줄 알고 회원님들이 저런 매매 기법을 배워가지고 바로 집에서 연습을 저렇게 빡 했는데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죠? 엄청난 고통으로. 그죠? 이 장난 아니겠죠, 이거. 회원님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처음부터 큰 금액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은 이해되시죠? 아마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분명히 다 있으실 텐데요. 자,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1번. 그죠? 매매 기법대로 뭐 좀 해보려다가 그냥 바로 실전에 바로 금액을 투입을 했는데, 그죠? 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망하는 거지, 그냥. 그냥 망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 다 하거든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그때서야 아픈 줄 압니다. 근데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항상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카페에다가 매매 기법을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공개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혹시 제 카페 모르시는 분들, 오늘 제 방송 처음이신 분들은 1번 한 번만 눌러보세요. 자 혹시 제 방송이 처음이다. 뭐 녹방이든 뭐든 처음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예, 혹시 제 방송이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 다음으로 오셔가지고
예, 개미 SS로 검색하세요. 예,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오셔가지고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면은 예, 제 카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개 기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강의 동영상도 있죠. 예, 여기 강의 동영상, 그 다음에 공개 기법, 요거, 그 다음 여기 있는 아무튼 모든 자료들을 회원님들이 가입하신 후에 덧글 하나만 남기면은 무조건 볼 수가 있어요. 예, 덧글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 인사말하고 덧글 하나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카페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그 온갖 이 저질 광고가 자꾸 올라와서 그래요. 스팸 광고. 뭐 밤에 뭐 좋은 데로 모십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봤을 때는 제가 한 번씩 일부러 보고 놔두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올라오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게 눈요기가 돼가지고. 근데 계속 같은 그림이 올라오니까 저도 짜증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예, 저도 짜증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예, 지웁니다. 뭐 색다른 걸 뭐 좀 올려줘야 좀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러지. 색다른 걸 맨날 같은 그 아가씨 사진만 올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언니들 사진들도 좀 바뀌고 이래야지. 그 보는 맛도 있고 서로가 좋은 거지 그게. 자, 아무튼 농담이고요. 하도 이 저질 광고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아유 댓글을 남겨야지만 예. 한 개 정도 남겨야지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회원님들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 공개 기법도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예, 공개 기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 카페에는 공개가 되지 않은 기법들이 예,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단기 매매를 많이 하던 시절에 상당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뭐 폭발적인 수익을 뭐 확보할 수 있는 막 그런 단기 매매 기법들도 있고 한데 다소 좀 위험하다 보니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잘못 사용하면은 좀 난감한 상황을 맛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 기법들은 지금 좀 가려서 제가 좀 빼고 예, 공개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 그 다음에 지금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뭐 좋은 의도로 방송을 다 들으시는 분들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소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방송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매매 기법 공개 속도를 더 뭐 늘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기법들만 해도 상당히 회원님들이 지금 배우셔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 주식 강의 동영상과 더불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 프린트를 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이해가 회원님들이 쉬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회원님들이 현재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왜 지금 오시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TV나 지금 뭐 핸드폰으로 아프리카 TV 쪽을 통해서 오시는데 자, 이 아프리카 TV가요. 그 사이트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가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프로 주식 클럽이라는 곳을 아프리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아프리카라는 곳이. 근데 앞으로요.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아프리카 TV 프로 주식 클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프로 주식 클럽. 여기서 아마 조만간 제가 야간 무료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회원님들 이 아프리카 TV라는 곳이 뭐 축구, 뭐 야구, 게임, 보이는 라디오 여러 가지를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방송 속도도 느리고 지금 회원님들이 보시는 화질도 사실 그렇게 좋은 화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방송 시스템을 이제 여기서도 주어지는데 이 방송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무료 방송을 하게 되면 화질이 진짜 깨끗해요. 화질이 로그인도 지금보다 회원님들이 더 쉽게 되고 로그인도 쉽게 되고 화질도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요 아프리카 요 프로 주식 클럽에서 7월 달인가 8월 달에 그 모바일 앱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이 모바일로도 회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방송을 보실 수 있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예, 저도 방송을 여기서 이제 무료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화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프리카 TV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훨씬 더 로그인도 빠르게 그냥 파파박 들어올 수 있고 뭐 퀵뷰 사야 뭐 화질이 뭐 좋게 볼 수 있고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회원님들은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깨끗한 화질로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지금 아프리카 프로 주식 클럽 여기서 이제 모바일 앱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조만간 여기로 예, 제가 옮길 테니까요. 여기에 아프리카 TV에 이미
회원 가입이 되신 분들은 여기 개미에셋닷컴으로 주소를 치셔가지고 여기에도 무료 회원, 예, 준 회원으로 예,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 회원으로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나중에 제가 무방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회원님들이 바로 방송을 보실 수 있고 한 두 번 정도 클릭하면은 바로 아마 가입이 될 겁니다. 이거 두 번 정도만 클릭을 이미 아프리카 TV 회원님들이 가입이 다 돼 있으시기 때문에 따로 어떤 뭐 별도의 어떤 뭐 복잡한 그 귀찮은 뭐 그런 절차는 뭐 일절 예, 아마 거치시지 않으셔도 예,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리고 그 추천, 자, 우리 회원님들, 자, 아직까지 그 추천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 추천 한 번씩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거의 다 원리는 뭐 일맥상통합니다. 항상 회원님들이 그냥 차트만 이렇게 그냥 멍하니, 그죠? 멍하니 보고 놔둬도 그렇죠. 잘 된 겁니다. 예, 단취하님 잘 된 거예요. 예, 맞아요. 훨씬 더 화질 뭐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자, 보시면 자, 종목 보시면은 항상 뭐든지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전부 다 이평선이 모였다가 그죠? 모이면서 전 고점을 이렇게 뚫어주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뚫어주고. 전 고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전 고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다가 이 주식책들 보면 이렇게 줄 딱 꺼놓고 뭐 여기가 전 고점이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무조건 다 전 고점이 아니고요. 그런 게 전 고점 아닙니다. 전 고점이라면 이렇게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돼서 밀리는 현상이 보입니다. 반복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자꾸 밀리다 보면은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한 저항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다음에도 학습 효과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 주식이 앞에서 밀리더라 보니까 그러면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물량에 의해서 또 주가는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런 어떤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런 거, 자, 요런 거 한 개, 요런 거 한 개. 그 다음에 종목들 보면은, 자,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 요렇게 밀린 흔적이 있어요. 요거. 회원님들이 딱 요걸 보더라도 그죠? 지금 이쯤에서 요걸 보더라도 요거는 심리적으로 만만치 않아 보이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막 주가가 주르륵 빠져붙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런 건 좀 부담스러워 보이죠. 저런 자리는. 그죠? 맞나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자, 주가가 이렇게 밀린 흔적이 있는 자리. 요런 자리.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또 전 고점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무 자리나 뾰족 튀어나왔다고 해서 전 고점이 아니고 반복돼서 밀린 흔적이 있는 자리.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밀린 흔적이 있는 자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 봐봐요. 거래량이 잠잠한데 얘만 뽕 하고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많이 물려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력들이 뭐 물려가지고 이 종목 보유하고 있겠어요. 여기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을 건데 주가가 쭉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럼 누가 갖고 있겠어요? 힘 약한 개인들이 갖고 있겠죠. 요런 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밀린 흔적이 있는 자리. 요런 자리가 자 비로소 의미 있는 전 고점이 된다고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밀린 흔적이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돼서 밀리는 자리. 반복돼서. 요런 게 전 고점으로서의 신빙성,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매물대란 말입니다. 그냥 뭐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다 줄 거면 전고점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런 종목을 요런 자리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받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제 전 고점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이게 전 고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그게 다 전 고점, 그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요. 다들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원님들. 그냥 아무렇게나 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뭐 거기다 줄만 거면 이게 뭐 다 되는 줄 알고 막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기초가 또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반복된 흔적이 있어야 돼요. 반복된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학습 효과. 그게 이제 드디어 돌파가 됐을 때 이제 이 주가에 드디어 변화가 생긴다고요. 자,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모든 종목들이 자, 올라갈 때의 특징은 자, 보시면은 요렇게 대량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흔적이 있는 자리들. 요런 자리들이 저항대가 된단 말입니다. 의미 있는 저항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크게 밀린 흔적이 있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반복돼서 자, 요렇게 반복돼서 주가가 밀린 흔적이 있다거나 요렇게 반복이 됐거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이렇게 쭉 그냥 폭락이 나와가지고 아주 박살이 난 흔적이 있다거나 요런 자리가 이 종목을 거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감을 주는 자리가 드디어 빵 하고 뚫렸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종목 이렇게 뚫고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살짝 빠졌다가 주가는 다시 강하게 자, 요런 자리에서 살짝 눌림목을 주고 어떻게 됩니까? 쭉 당겨주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쭉 당겨주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 주려면은 이와 같이 반복된 증상, 반복된 자리, 반복돼서 밀리는 자리,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밀린 흔적이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굉장히 회원님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의 특징은 그렇다고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 그 다음에 확산, 이 단계를 다 거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미 회원님들이 주식책에서 다 보셔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미 기초 서적에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기초라고 무시해버리니까 그죠? 무시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카페에도 글을 남겨놨죠. 제가 카페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을 남겨놨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제 에세이 코너인데 회원님들 그 영린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영린 보시면은 뭐 작은 것에도 그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아, 이 대사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은 그죠? 정성스럽게 된다고. 여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 주식하고도 이게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영화의 대사인데 자꾸 이걸 주식으로 엮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쉽게 우습게 넘길 수 있는 정말 별거 아닌 그깟 전고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이평선 수렴 확산 야, 그거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는데? 하지만 그걸 그렇게 잘 알아서 그걸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아서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다 놓친다라는 거죠. 문제는 다 놓친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기회를 한 번도 못 잡는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평선 수렴 확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 고점 뚫어주고 반복된 자리 학습 효과 제가 방금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요거 그죠? 실제로 거래를 다 했죠. 그 다음에 요 종목 어떻게 됐어요? 쭉 그죠?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된다라는 말은 진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작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기초 이론이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배제하고 상승 초입 때 호재에 의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그러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아주 고급스러운 정말 그런 대단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 회원님들이 알고 있는 그 지금 내용 가지고도 회원님들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새로운 엄청나게
무서운 이론을 장착을 해야지만 회원님들의 인생이나 삶이 바뀐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우리가 곱씹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회원님들에게 정말 괜찮은 정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어디서 갑자기 짠 해가지고 뭐 위대한 이론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나게 위대한 매매 기법이 회원님들의 뭐 머릿속에서 전구처럼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회원님들의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대단한 이론이 그런 엄청난 대단한 매매 기법이 언제 우리 머릿속에서 뿅 하고 나타날 줄 알고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그걸 나한테 맞게끔 변형해서 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뭔 말인지 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뭔 말인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신 회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에게 진짜 용기와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런 희망과 자신감, 자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자 그런 진짜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예,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액이지만 힘을 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의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신 우리 회원님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